네, 토마스 옹입니다. 자, 이번에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정전화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회로는 제너다이드와 NPN 트랜지스터 두 개를 사용한 정전화 회로고요. 입력되는 전압 12V를 이 제너다이드 전압에 의해서 일정한 출력 전압을 얻어내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로의 그러면 동작에 대해서는 입력은 직류 전압이고 출력도 직류 전압이 나오는 회로인데, 자, 어떻게 해서 정전압이 유지가 되는지 그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출력단에 이렇게 부하정이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부하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0가 되겠죠. 자, 정상적으로 보면 출력 전압이 V0가 있는 가운데 저항 R3하고 R4로 분합된 전압이 여기에 구성이 됩니다. 그 전압을 우리가 VR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VR에서 이 트랜지스터 Q2에 베이스 이미터 간에 걸리는 전압 0.6V를 빼면 이 제너다이드 D1이 형성된 정전압, 여기가 VZ겠죠. VZ 전압이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VR이라고 하는 것은 VZ 더하기 0.6V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전압이 되겠죠. V0 전압을 분합을 해서 VR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할 것은 현재 Q2와 Q1은 모두 증폭 모드에서 동작을 한다, 이겁니다. 스위칭 모드가 아니고요, 증폭 모드에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쪽으로 이렇게 일정 전류가 흐르게 되면 VZ라는 전압이 구성이 된 정전압 회로가 되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VZ가 되겠습니다. 이 전압이 만약에 5.6V 짜리 제너다이드를 썼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5.6V가 된다, 이런 뜻이 되고요. 5.6에다가 0.6을 더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6.2V의 전압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바꿔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제너다이오드를 만약에 3.9V 짜리 제너다이오드를 사용했다, 뭐 3.6V 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6V가 되고 0.6을 더하니까 출력 전압은 이쪽에 VR은 4.2V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하든 간에 제너로 인해서 전압이 이제 이렇게 정전압이 유지가 됐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는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 IB1 전류와 트랜지스터 2의 IC2에 해당되는 전류로 분배되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 흐르는 컬렉터 전류 IC1은 증폭 모드이기 때문에 HF이라고 하는 증폭비 곱하기 IB1에 해당되는 전류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 I2와는 결론적으로 I0가 되고 이쪽에 나가는 전류니까요, 이꼬르 IB1과 더하기 IC1의 합산 전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로가 안정적으로 구성이 돼서 출력되는 전압 V0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이 변경이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하가 좀 작은 경우도 있겠죠. 부하가 좀 작으면 I0 전류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I0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전류가 좀 부족하면 V0 전압이 좀 떨어지게 되죠. 부하가 작으니까 전류가 많이 필요하니까 전류를 이렇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V0 전압이 좀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요 저항 R3와 알파의 분합에 의한 VR 전압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이미터 간에 걸려져 있던 0.6V라는 전압이 소폭 내려가게 되죠. 소폭 내려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쪽 안에 들어가는 베이스 전류2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I0가 증가하면 V0가 일부 감소하고, 이거로 인해서 VR이 소폭으로 감소하면 그거로 인해서 VBE2가 감소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IB2가 감소하게 되자 이거죠. IB2가 감소하면 당연히 컬렉터 전류 IC2도 감소하게 됩니다. 즉 이쪽으로 가는 전류도 감소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전류 I는 우리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되는 전류가 감소하면, 이 전류가 감소하면 남은 전류는 IB 안쪽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IB1이 증가하는 꼴이 됩니다. IB1이 증가하면 이쪽에 해당되는 컬렉터 전류는 IB1에 HFE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IC1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I1도 증가하게 되죠. I1이 곧 결론적으로 출력되는 전류 I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I0가 증가하는 꼴이 돼서 V0는 다시 업으로 올라가는 꼴이 돼서 전압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출력되는 전압이 좀 떨어지려고 했는데, 부하가 좀 작아져서 전류가 늘어남에 의해서 전류가 좀 딸리니까 V0가 좀 내려가려고 했는데, 한 바퀴 쭉 돌고 나니까 V0가 다시 조금 올라가 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V0가 좀 내려갈 것 같이 좀 떨어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내 V0로 유지가 된다. 이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거로 표시한 바로 이 지점이 된다. 자, 이제 또 이제 역으로 부하 저항이 좀 커서 출력되는 전류가 좀 적게 먹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I0가 감소하게 되죠. 자, I0가 감소하면 I0가 적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I0가 감소하게 되면요, V0가 조금 올라가겠죠. 자, V0가 올라가면 이쪽에 VR에 걸리는 전압은 R3하고 R4로 인해서 분압되는데, VR의 전압이 이쪽에 걸리는 V0가 높으니까 이 저항과 이 저항에서 분압되는 이 지점의 전압은 소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거죠. 자, 소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UOTR의 베이스 이미터 안에 걸리는 VB가 소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거로 인해서 IB2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되죠. IB2가 증가하면 컬렉터2의 전류도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쪽의 전류는 아까 감소했지만 지금은 전류가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쪽에 해당되는 전류가 이쪽 부분이 IC2가 증가하니까 IB1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거로 인해서 컬렉터 1도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I1도 감소하게 됩니다. I1이 감소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출력 전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출력 전류하고 저항을 곱하면 I21과 I0죠. 결국에 같은 전류고, 그것이 아래를 곱해진 게 곧 V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V0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V0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전압이 조금 올라가려고 했는데, 부하정이 감소해서 조금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I0가 감소시, 그리고 이쪽에서는 부하정이 작아서 I0가 증가시, 결론적으로 어쨌든 부하저항이 조금 변하더라도 출력되는 V0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정전화표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트랜지스터를 HFE HFE 증폭률을 사용해서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파워 디시페이션 소비 전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실무 과정이라든지 실전회로 이해 과정이라든지 자, 실전회로 설계 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쪽 트랜지스터의 파워 디시페이션은 이쪽에 트랜지스터 열이 나겠죠. 자, 파워 디시페이션은 I, C 곱하기 VC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출력되는 전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V라고 가정하게 되고 12V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만약에 0.1A 0.1A라고 가정하면 0.1 곱하기 12V에다가 5V를 빼죠. 빼기 5V라면 7V가 나옵니다. 따라서 7V를 곱하면 0.7W의 파워 디시페이션으로서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열이 나게 되죠. 따라서 이 열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은 방열판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트랜지스터의 파워 디시페이션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쪽에 소비되는 0.7W에 거의 4배 이상 되는 제품을 사용해야만 안정적이다. 그런 내용을 실무전자회로 설계 과정에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회로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